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 간만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엑셀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엑셀이냐면요, 엑셀 기초, 말 그대로 기초죠. 자,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다, 고등학생이든 또 직장인들, 특히 초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엑셀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문서 작성,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문서 작성 한글과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공부할 내용은요, 엑셀의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엑셀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번 좀 보세요.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엑셀 기초를 검색했더니 이런 책들이 나와요. 시무의 바로서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여러가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좋은 책들 많이 나옵니다. 엑셀 기초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엑셀로 살아남기, 생존 엑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갖고는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엑셀 핵심 기술들, 핵심 기능들이죠. 한빛미디어에서 나와 있는 엑셀 핵심 기능,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엑셀 수식, 이거는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제작한 엑셀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엑셀에 대한 수식, 계산에 관한 거죠. 우리가 엑셀 업무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자료 입력을 해요. 자료 입력을 하죠.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텍스트,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수치를 입력해야 돼요. 수치. 뭐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걸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우리가 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서식 지정이라는 거. 서식 지정은 뭐냐면 꾸미는 작업이에요. 꾸미는 작업.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가운데 맞춤, 뭐 빨간색, 노란색, 뭐 글꼴은 어떤 거로, 글자의 크기는 어떻게, 이런 거 하는 거 꾸미는 작업을 MS 계열에서는 서식 지정이라고 해요. 우리 한컴에서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식 지정이라고 그래요. 보기 좋게 꾸며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해요. 수식. 계산식이죠. 계산식. 함수식을 입력한다 그러죠. 함수를 많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료 분석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수식만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또 개체도 입력을 해요. 개체.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도형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작성을 합니다. 차트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에 가끔씩 나오는 게 이제 매크로,
매크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엑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은 수식과 함수에 관한 거를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 그러면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라 검색하시면 좋으냐면 엑셀 수식, 엑셀 함수라고 검색하면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것도 있고요. 실무 엑셀 이런 것도 있고요. 일잘러의 최소한의 실무 엑셀이라든지, 이건 바이블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바이블이에요. 엑셀에 관한 함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요, 엑셀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엑셀을 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엑셀을 잘하면 탈퇴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요즘 이제 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라도 다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학원에서 이제 늦게까지라도 남아서 학생들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일찍 퇴근하고 싶죠. 근데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모르니까 배우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을 잘하게 되면요, 엑셀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엑셀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엑셀 강의하는 사람은 당연히 엑셀을 알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뭐 조리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엑셀을 잘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업무를 엑셀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회원들 명단을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리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게, 그 다음에 칼로리,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물론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지만 엑셀만큼 잘하는 기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엑셀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엑셀 화면을 한번 띄워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원래 엑셀 화면은요, 크게 나오진 않고 이 정도 크기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화면을 크게 해놓은 거고요. 엑셀을 종료하는 건 오른쪽 상단에는 닫기를 누르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엑셀을 실행하는 거는요, 저 이제 바탕화면에 엑셀을 이제 꺼내놨는데, 엑셀을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새 통합 문서를 누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엑셀 버전이 다양합니다. 예전에 엑셀 1.0, 2.0, 3.0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엑셀 2016, 엑셀 2019 이런 식으로 엑셀 2020, 21, 23, 그 다음에 뭐 365도 있어요. 365. 365는 뭐냐면은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365일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2013, 2016 이렇게 버전이 올라가는데, 예전 버전에서 안 되던 새로운 기능이 새로운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엑셀을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문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사용한 엑셀 버전보다 이전 버전이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기능으로 작업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능이 좋아지면 업데이트가 되면은 기능이 많아지니까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엑셀이 프로그램이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 버전으로 다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의 기초 한번 설명드릴게요. 엑셀의 시작과 종료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끝에 있는 X 눌러서 닫기 단추 눌러도 되고요. 파일에 가서 닫기 눌러도 됩니다. 파일에 가서 밑에 있는 닫기 이거 누르셔도 종료가 되고요. 어떤 거 누르셔도 종료가 되겠죠. 네. 엑셀의 화면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화면은요, 우리가 작업을 하고 하는 이 워크시트, 여기를 우리는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 작업하는 공간이죠. 작업하는 공간. 이 작업하는 공간이요, 65,536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48576이라고 하죠. 1048576이라고 하는 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 이거를 계산하면 잠깐만요. 자,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보기 좋게 꾸며보면은요, 이게 얼마냐? 1000만억, 10억, 100억, 687억 19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이 안에다 집어넣고 작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과거에는요, 이 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줄수도 65,000줄이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버전이 높아지면서 칸이 65,536칸, 줄이 100만 줄 이상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칸 한 줄에 100만 줄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인원이 친구가 100만 명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입력을 다 못할 수 있겠죠?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자치구마다 약 50만 명이라고 하면 강남구 50만 명, 강서구 50만 명, 강북구 50만 명, 마포 50만 명 이런 식으로 각각 입력하면 되죠. 근데 이 칸이 굉장히 많으니까 서울시 인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인구를 이름을 다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는 워크시트라 그래요. 그 다음 이 상단을 보시면 이 상단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고 커지고 그래요. 여기를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죠.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타이틀 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저장 아이콘, 되돌아가기, 불러오기, 인쇄 미리 보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지정하는 항목이라 그래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을 작업하다 보면 새로운 문서를 많이 만들고 또 저장도 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자, 파일에 가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 이렇게 만들면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하나 넣어줘요. 그럼 이거 누르면 새로 만들기가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작업하던 거 있었죠? 이거를 저장할 때 그러면 여기 제일 왼쪽에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바로바로 저장이 되고, 이거를 이제 인쇄하고 싶을 때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화면상에 보이겠죠. 이렇게. 네.
요것이 빠릉실의 도구몸인데 새로 만들기 안 하겠다 그러면 빠져요. 자, 그 밑에는 이제 파일서부터 홈 여러가지 보기까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기 메뉴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메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잠깐 보여드리면, 과거의 메뉴는 위에서 마우스 메뉴를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2007 버전서부터는 이 메뉴를 누르면, 홈 누르면 홈에 관련된 메뉴가 밑에 리본으로 나타나요. 삽입 그러면 삽입과 관련된 메뉴가 쭉 나타납니다. 보기 그러면 어떻게 볼 건지, 수식 누르면 수식에 관한 게 나와요. 파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은 그 나머지 메뉴는 이렇게 리본 메뉴로 나옵니다. 리본 메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메뉴 그러면 이게 누르시면 메뉴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Alt키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도 떠요. 그 홈은 H니까 H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자를 굵게 하고 싶다 그럼 1 누르면 되고요. FC 누르면 글자 색깔을 누를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리본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시트가 나와요. 시트 이름. 내가 시트를 하나 더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시트 하나 더 누르면 시트가 하나 더 생겨요. 과거의 버전에서는 이 시트가 기본적으로 3장이 나왔었어요. 3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시트를 안 쓰고 세 번째 시트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시트 한 장이면 대강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가 하나만 나옵니다. 참고로 시트는요, 누를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255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워커시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엑셀은요, 삽입을 누르면 여기에 차트 시트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매크로 시트도 넣을 수도 있고, 다이얼로그 시트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워커시트를 많이 쓰죠. 하여튼 이런 시트를 합쳐서 255개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255개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시트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상단 쪽에 보면 이렇게 이름 상자라는 것도 나와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100만 번째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한참 굴러서 내려가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시에 100만 번째라고 딱 써서 엔터를 탁 치면 시에 100만 번째 셀로 딱 이동을 해요. 이거를 A의 첫 번째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A의 첫 번째 셀로 이동을 하죠. 그거 말고도 기능이 다양합니다만, 일단은 이름 상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상자. 우리가 이제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름 상자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해본 거죠. 숫자를 써볼까요? 1, 2, 3, 4, 5, 6, 0, 1, 2, 3, 4. 0이 안 나왔어요. 분명히 저는 0을 썼는데 0은 안 나타납니다. 왜? 숫자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뒤에 0은 유효 숫자니까 나타나요.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호또 한 표 있어요. 호또 한 표를 치고 0, 1, 2, 3, 4 쓰면 나타나요. 근데 이상해요.
얘들은 오른쪽에 나타나 얘는 왼쪽에 나타납니다. 엑셀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엑셀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요. 엑셀 데이터는 세 가지 형태로 보인다. 왼쪽에 보이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있고, 가운데 보이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숫자예요, 숫자. 날짜, 시간, 숫자. 왼쪽에 보이는 건 글자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거는요, 오류가 나타나거나 논리적인 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를 썼더니 왼쪽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숫자를 썼더니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4년 12월 17일 이렇게 날짜를 쓰면 오른쪽으로 가요. 날짜예요, 날짜. 시간을 쓰면 11시 40분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는 글자라는 얘기죠. 텍스트. 이거를 오른쪽 맞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건 계산을 못해요. 얘들은 숫자니까 계산이 되지만 얘는 글자라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상한 게 생겼대요. 이 앞에 이상한 게 생겼대요. 야, 너 0을 왜 붙였니? 신경 쓰지 마. 난 그냥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것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얘하고 얘를 더해라 그러면 더해져요.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하면 더해지긴 더해지죠. 왜? 글자지만 숫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처럼 보이니까 직접 계산은 돼요.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합계가 12919인데 여기는 계산에 누락됐어요. 물론 여기다가 10을 더하면 10이 더해진 게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 때문에 합계에서는, 계산에서는, 함수에서는 안 나오고요. 직접 계산하면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돼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잠깐 좀 볼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아까 우리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같은 거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끝에 화살표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왼쪽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화살표 눌러서 기타 명령을 눌러요. 기타 명령. 메뉴판이 올라오는데 이때 새로운 파일을 나는 위로 올리겠다.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요. 저장은 좀 내려와도 되겠죠? 저장 열기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맨 앞에, 그 다음에 불러오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난 여기 있는 메뉴 말고 다른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기타 명령에 가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예요. 카메라 기능을 나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난 자주 쓰는 기능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을 많이 쓰거든. 그럼 피벗 테이블을 하나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제거하면 돼요.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냐, 얘를 착각 누르면 지금 제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봐요. 클립보드가 좀 오류가 났는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착각 찍을 수도 있어요. 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카메라 사용 안 하겠다. 제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가서 리본 메뉴 아래 표시하면은요, 얘가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이 한 줄을 차지합니다. 통째로 한 줄을 차지해요. 보시다시피 한 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하지 않아요. 위로 올려놓고 쓰면 제목줄하고 같은 줄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얘를 아래로 내려놓으면은 보시다시피 한 줄을 차지해 먹으니까 엑셀에서 지금 이만큼 줄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게 보편적으로 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복사죠. 복사.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붙여넣기 누르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많이 썼던 거죠. 복사하고 붙여넣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복사하고 붙여넣기죠.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복사하면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만, 잘라내기 하면 없어진 다음에 이동하는 거죠. 이건 하나 더 생성하는 거고, 이건 하나 생성하는 의미고, 얘는 이동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요, 근데 복사 옆에 화살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메뉴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그림으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좁아요. 여기는 넓어요. 이 넓은 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좁은 데다 붙이면 들어와요. 근데 너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얘를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면은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확인 눌렀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눌러볼까요? 그럼 이 뒤에 두 번째 셀을 복사했는데 이거와 똑같은 크기 형태로 돌아다녀요. 우리가 한글 문서에서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해서 높낮이 너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글 문서에서는. 근데 엑셀은 불가능합니다. 너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이거로 통일한 거예요. 얘가 좁으면 좁은 대로 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요 그림으로 복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사한 걸 붙일 때도요, 그림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이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삽입 기능 많이 써요. 우리가 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뭐 회사 로고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얼굴 사진이라든지 이력서 작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파워포인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능인데 엑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함수죠. 함수. 우리 함수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미적분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엑셀엔 미적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함수는 함수 설명할 때 제가 아주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데이터를 가보시면은요, 뭐 엑셀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분석하려니까는 이런 데이터에 가서 뭐 정렬이라든지 필터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검토 기능들이 있습니다.
검토 기능에 가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모 입력하는 기능도 있고요. 시트나 통합 문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를 누가 건들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내가 뭐라고 입력했는데 이걸 고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란 메뉴에 가서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기본 보기냐, 페이지를 나누기 해서 볼 거냐, 페이지별로 볼 거냐,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 고정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을 나눌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파일에 가면 기본적으로 같아요. 열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뭐 내보내기, 저장하기, 옵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부할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요.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짧게나마. 데이터를 입력을, 자료를 입력을 해야만이 무슨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좀 살펴볼까요? 먼저 기존에 작업하던 건 그대로 두고 시트를 하나 만든 거를 들어가서 볼게요. 저는 습관적으로요, 제일 첫 번째 A 칸과 첫 번째 줄이 만나는 A1 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입력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셀에다 입력을 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성적표라고 써볼까요? 성적표, 학번,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체육 점수, 여기 합계가 들어가고 평균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석차가 하겠죠. 석차. 석차 옆에다 비고라고 쓸까요? 비고. 자, 데이터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엑셀을 열어서 엑셀을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연습장에다 먼저 하나 써 놓으셔야 돼요. 엑셀에 직접 입력하지 말고 연습장에다 미리 써보기.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성적을 입력했는데 내가 학교 선생님 같으면 매번 이런 성적 입력을 하는 거를 하겠지만, 내가 하지 않는 작업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뭐를 입력을 해야 될지, 어떤 항목을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연습장에다 미리 써보는 거예요. 항목들을 미리 써보는 거예요. 스케치 작업한다고 하시면 돼요. 연습장에다 미리 써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엑셀에다 입력을 하는데, 제목을 입력하고 한 줄 띄우고 항목들을 나열을 할 때, 이때 항목들 나열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 이제 학번 쓰고 이름 쓰고 옆으로 썼는데, 이때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돼요. 학번,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학번 썼잖아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요. 엔터 치지 마세요. 엔터 치면 내려가요. 엔터를 누르지 말고 탭키를 눌러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써야 되겠죠. 항목 밑에 내용들을 입력을 합니다. 근데 내용들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한 10개를 입력할지 100개를 입력할지 수십만 개를 입력할지 우리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01번 1학년 1반 02번 이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하지 않고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합니다. 이때는 엔터를 눌러서 작업을 해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1학년 1반 1번, 1학년 1반 2번. 근데 이 학번 입력하는 것도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1학년 1반 1번 이건지 아니면 1학년 1반 1번인지 아니면 1학년 1반 1번인지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거죠. 여기다가 1학년 1반 1번 이렇게 들어갈 건지 그랬더니 이상하게 됐어요. 날짜가 돼버렸어요. 1학년 1반 1번 하면요 2001년 1월 1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학년 잠깐 띄고 1반 1번 글자가 돼요. 글자가 되니까 너무 양을 많이 차지해요. 너비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냥 1학년 1반 1번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학년 1반 1번 1학년 1반 2번 1학년 1반 5명만 먼저 입력해 볼게요. 일동, 일김에, 김꺽정, 이순신, 유목룡. 근데 국어점수 입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점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입력할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엔터 치면 옆 칸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잘못 입력했을 때는 그대로 두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블럭이 깨집니다. 그러니까는 잘못 입력하면 그대로 두시고, 입력을 다 해놓고 나서 고치세요. 그게 좋아요. 날짜로 변환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설정 후에 입력하는 것도 편리한데 이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걸 연습을 해와서 습관이 돼서 이게 편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계도 계산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석차도 계산해야 돼요. 엑셀을 제가 이제 처음에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엑셀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계산할 거냐 이거죠. 암산할 거냐, 계산기를 두들겨서 입력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아까 설명드린 선보였던 이런 설명서, 이런 책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된 매뉴얼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어로 되다 보니까 읽기도 싫어요. 못 알아보니까 영어가. 그냥 무조건 두들겨 보는 거야. 글자도 입력해보고 숫자도 입력해보고. 근데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매뉴얼들이 등장을 해요. 서점에 이제 책자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한글 버전 엑셀이 나오고 나니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 입력하는 거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직접 계산할 거냐, 아니면 리본 메뉴에서 선택해서 할 거냐. 직접 계산하니까 직접 함수식을 입력해서 계산할 거냐, 이런 거예요. 초기에는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암산해서 계산 입력을 했었겠죠. 자, 이게 합이 얼마예요? 90에 85에 75, 70에 80 계산 못해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죠. 우리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거는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컴퓨터 역사를 보면은 뭐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원자폭탄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거를 사람이 계산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빠른 계산을 위해서 이런 계산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교육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원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배경이 있대요. 이게 3A라고 해요. 3A. 뭐가 있냐면 홈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 자동화죠, 말 그대로. 우리가 OA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워드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같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목적이 뭐냐?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한다. 물론 인쇄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종이로 인쇄를 해야 되지만, 초기에는요, 문서 작성 하나 하려고 해도 종이가 많이 소모됐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컴퓨터 작업이냐 이거죠. 계산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우스로요, 이 함수식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명령을 걸면 되는데, 엑셀엔 또 기능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작업이 있느냐 볼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쭉 블럭을 잡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화면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평균이 80이고 5개를 제가 블럭을 잡았고 합이 400이래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 제일 아래쪽, 아까 설명 안 드렸죠? 여기를 상태 표시이라 그래요. 상태 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를 여기에다 이제 표시해라 그런 거예요. 이때 최대값이 얼마인지 최소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이걸 선택해 주면은요, 여기 최대값은 90이고 최소값은 70이고 이렇게 떠요. 이걸 보고 여기다가 우리는 뭐라고 쓴다? 400. 이러면 안 돼요. 체육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식. 저 상단에 보시면 홈 메뉴도 있고 수식 메뉴도 있는데, 수식 메뉴에 가면 자동합계 화살표가 있고요, 홈 메뉴 가면 오른쪽 끝으로 여기 자동합계 화살표가 있대요. 그럼 여기 가서 이 자동합계를 눌러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엑셀은 내 위나 내 왼쪽을 찾아봐요. 내 위에는 글자니까 상관없고 왼쪽에 숫자가 쭉 5개가 보여요. 얘네들의 합계를 계산할 거니? 하고 물어봐요. 맞으면 엔터.
그럼 나머지 또 계산하면 되죠.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동합계 화살표 누르면 평균 계산하는 게 있어요. 평균을 눌렀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계까지의 평균. 그러니까 합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여기까지만 재조정해 주면 돼요. 합계는 아니니까. 아까 요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요건 아니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줄여도 되는데 마우스로 재조정하면 돼요. 엔터를 딱 치니까 평균이 나왔어요. 지금. 합계까지 들어갔나 보다. 합계는 빼줘야 되겠네. 다시 지우고 평균 최후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석차는 어려워요. 지금 안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시험 본 사람이 5명이에요. 대학 입학 시험에 80만 명이 응시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검자의 합계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9만 9,999명을 다 일일이 합계를 또 눌러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산 작업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엑셀에서의 계산 작업은 첫 줄을 잘 하면 된다. 첫 줄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아주 쉽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엑셀은요, 셀이, 이거를 우리는 셀 포인터라 그래요. 셀 포인터.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고 녹색 테두리 생긴 게 셀 포인터인데요. 이 셀 포인터는 녹색 테두리 선이 보이고 오른쪽 밑에 점이 있어요. 점. 이 점을 우리는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해결돼요.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합계와 평균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 80만 명 시험 봤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 거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79만 9,999명 나머지 한꺼번에 쫙 계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계 평균 계산하고 석차까지 계산할 텐데 이 석차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더블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차까지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은 첨이 중요해요. 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줄 계산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첫 줄을 잘못 계산하면 나머지는 엉망진창이 돼요. 물론 여기는 또 함수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함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첫 줄을 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아주 쉽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딱 봐도 이순신 학생이 제일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비골 안에다가 우리가 하트를 하나 넣고 싶어요. 하트. 기호 문자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호.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이모티콘 입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시면 삽입에 가시면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 이 기호창에 떠요. 그럼 여기 가서 뭐 일본어도 나오네요. 그렇죠? 히라카나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도형 기호도 있어요. 이런 거. 별표도 있고요. 뭐 하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미음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돼요. 이렇게 기호가 나오고 요거 화살표 여기 있는 거 눌러주거나 탭키를 눌러주면 쫙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기호를 이용해서 기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음, 기역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자음 중 한 개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른다. 자음 중 하나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역은 뭐고 니은은 뭐고 디귿은 뭐고 아까 미음은 여러 가지 기호들이 보였는데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건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잠깐 보여드린 요 화면은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여기 학습자료실에 가시면 특수문자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기역 누르면 이런 게 나오고 아까 미음 눌렀을 때 이런 기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응이나 시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괄호 기호 같은 거. 뭐 일본어도 입력이 돼요. 히라카나 가타카나. 저는 이걸 읽을 줄 몰라서 모르는데 러시아 말도 나오고요. 뭐 히브리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홈페이지는요 알려드려 놓을게요. 학습자료실 가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작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엑셀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을 입력을 해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건 뭐예요?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하면 안 되죠. 저장을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저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저장하는 목적은요, 전달. 내가 저장한 걸 남한테 보여주려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장하는 기능이. 저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저장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죠. 보존. 일반적으로 보관은 1년이에요. 보관은 1년인데 보존은 1년이 넘어가면 보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작업하는 거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 뭐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두고두고 쓰려고 하는 거죠. 두고두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장이 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겠죠. 제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눌러요. 처음 저장할 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그래요. 찾아보기 누를 겁니다. 어디다 저장? 보통 문서에다 저장하죠. 문서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문서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엑셀 기초 1이라고 써볼게요. 엑셀 기초 1. 엔터를 누르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도 되겠죠? 그럼 상대는 엑셀 기초 1이라고 썼어요. 제목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닫아볼게요. 종료했어요. 엑셀을 다시 실행해서요. 자,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엑셀 기초 오늘 작업한 거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 어제 작업한 거고요. 자, 1 눌러보면 나왔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메모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메모.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 성적표라는 이 문서 내용은 2024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 중간고사 성적표예요. 그럼 여기다가 2023 학년도 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메모로 입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누르면 돼요. 원래 메뉴는 검토란 메뉴에 가면 여기에 메모가 있어요. 메모 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고 나서 새 메모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누르면 이렇게 빨간 점이 생기면서 메모 삽입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아무데나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빨간 점만 보여요. 빨간 점이 있다는 건 메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셀이 다른 데를 가면 사라지죠. 근데 메모가 너무 커요. 그럼 이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셔도 돼요. 조정하시고 나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제 메모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바뀌겠죠. 물론 이것도 메모를 항상 표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메모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엑셀을 위한 이제 기초, 엑셀의 시작과 종료, 그 다음에 엑셀의 화면 구성,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고요. 리본 메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숫자 문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해볼 거고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요 뭐냐면은요 워크시트를 관리하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워크시트 아까 255개까지 워크시트를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